이 채널A 기자와 검찰 간의 검언유착이라는 부분, 이게 처음에 시작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MBC가 무슨 법조 브로커로 깜빵에 드나드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하고 결탁이 되어서 함정 취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정권의 끈앞을 격인 인물들이 이 사건을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정권과 추미애가 계거품을 물고,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띄우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이 체제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을 거의 이 검언유착의 핵심으로 지목해서 그야말로 권력이 언론가, 그러니까 보수 언론가 짜고 한마디로 정권의 핵심에 있는 유시민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작을 했다. 지금 그렇게 만들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보면 실제로 그런 말들이 녹취록에 보면 전혀 오고 간 게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타났다고 검언유착이라고 낙인 효과를 찍어서 이제 어떤 말이 실제로 의심받을 만한 검언유착을 했느냐라는 그게 팩트가 핵심인데, 그 팩트는 없는데 그냥 제목을 검언유착이라고 붙여가지고 채널A 기자를 구속시키고 또 한동훈도 기소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두 사람 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BS가 또 그 한동훈 검사장의 이 수사심의위원회 직전에 유착이 있다고 MBC처럼 2차를 또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니까 하루 만에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그 KBS의 법조팀의 보도 내용을 검찰 현직 고위 간부가 또 던져줬다.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이 검언유착을 억지로 만들려고 조작한 정권과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1차로는 MBC와의 유착, 2차로는 KBS와의 유착. 그래서 1, 2차 권한 유착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정권의 하녀처럼 되어 있는 공중파를 동원한 이 정치 공작 사건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채널A 기자의 모사격인 동아일보나 채널A는 정작 이 사건에 대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조선일보가 좀 보도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 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다수로 수사 불기소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5명 중에 10명이 수사 중단을, 11명이 불기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지난번에 이재용 부분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가지고 이재용 부분에 대해 수사도 하지 마라, 기소도 하지 마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국민들 거의 99%는 이런 기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역으로 이제 자신들이 만드는 거물에 의해 자기들이 걸려든 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날 수사심의위원 15명 중에 10명이 수사 중단해야 된다. 기자와 공모한 정황이 없다. 그래서 법조계에는 윤석열을 겨냥한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는 거. 애초부터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단정하고 밀어붙인 여권 인사들과,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가지고 추미애가 쓸데없이 지휘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이 검언유착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승윤이 밑에 있는 수사팀이 하라, 윤석열은 손 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추미애한테도 역풍이 나게 생겼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수사팀의 다수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다수가 지금 이 사건의 채널A 기자도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반대 의견을 밀어붙였는데, 이승윤이가 안 된다, 기소해야 된다라고, 구속 기소해야 된다라고 밀었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지휘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 사건은 이승윤이가 지휘하면서 이정현,
전남 나주 출신 1차장, 이성윤은 전북 고창입니다. 정진우 전남 공 형사 1부장 등으로 이어지는 수사 라인에서 지금 이 사건을 끌어왔고요. 그리고 추가로 투입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도록 한 신성식은 전남 순천, 그리고 이 전준철은 전남 보성, 정광수는 전북 전주 등도 호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의 실세와 같은 호남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그들과 인연이 있는 호남 출신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이 위에서 부장급 위에서 지시를 하고 그 밑에서 일선 수사를 하는 검사 상당수가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에서 밀어서 강행이 됐는데 구속영장이 사실상 허위 공문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이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재판을 해봤자 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그가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야기까지도 나오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출석을 해서 권력에 반대한 수사의 본보기다. 불기소 근거에 상관없이 나를 아마 기소시킬 거다. 억울하게 감옥 가도 이겨내겠다. 정의 상식편에서 기록을 남겨달라.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근거를 그 수사 중단과 또 불기소를 근거를 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는 어쨌든 기소를 시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대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서를 좀 갖고 와달라 하니까 법무부 대검 간부 수사팀이 제출을 막았다는 겁니다. 대검에서는 범죄 혐의가 불성립된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대검 형사부장이 윗선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보고도 하지 않고 제출 불가하다고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검찰이 개족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웃기는 거는 KBS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KBS가 이동재와 한동훈 간에 그야말로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다라고 오보를 낸 것과 관련해서 KBS가 그냥 믿을 만한 중요한 사람이 우리한테 말을 해서 믿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지금 압축되어 가는데 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금 복수의 KBS와 검찰 관계자들이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라는 것은 이승윤이의 측근 차장급 간부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 KBS 내부의 취재 녹취록에는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KBS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그 인물이라는 겁니다. 해당 인사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부산의 그 한동훈 검사장 방에 가서 서로 나눴다라는 녹취록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KBS 기자한테 이야기해서 청부 보도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KBS 기자가 검찰 핵심 간부, 중앙지검 핵심 간부 말만 믿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저기 기아집에서 이런 간부한테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니까 하라고 했고 그것이 보도가 되는 과정에 상층의 묵인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노조, 그러니까 1노조와 공영노조는 취재 기자 등을 상대로 최종 확인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한동훈 이동재 간의 검언유착이 아니라 KBS 기자와 그리고 검찰 수뇌부 사이에 검언유착으로 지금 별도의 스토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해당 중앙지검 간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댔지만은 오보를 낸 KBS는 제3의 그 중앙지검 간부가 말한 내용을 허위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KBS 그 법조팀의 기자는 복수의 인물을 인터뷰했다 말하고 있지만 제3의 인물이 말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내보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 상황에 능통한 법조인이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이 검찰 현직 고위 간부가 이 사건을 사주했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KBS의 제3의 인물 녹취록에는 한동훈이 유시민 연관성은 모른다고 말한 거는 극 초반부에 놓고 나중에 가면 취재를 독려하고 도와주겠다 했는데 KBS는 이 사실을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 3말 4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의 힘이 실리고 현 정부는 레임덕이 오고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다는 구도를 짜고 간 거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도됐는가 하면 이정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해줬느냐, 이거는 곧바로 구속 수사해야 될 그야말로 매우 악질적인 권력의 끈아풀 역할을 수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래 나쁜 짓 하고는 이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법원이요, 채널A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서울중앙지검의 이 수사팀에서 압수수색한 것을 이례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 31 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컴퓨터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금요일 날 결정을 했어요. 자, 지난 5월에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만큼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고 한 이동재 기자의 준항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찰, 경찰 등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5월 14일 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동재 기자를 검사가 만나가지고 그로부터 휴대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북 등을 넘겨받았는데 이정 기자는 현장에 없었고 압수수색 사실 자체도 몰랐다. 이후 중앙지검이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을 때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동재 기자를 만난 게 아니라 검찰이 채널A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A는 이동재한테 네 전화기 주라, 그리고 네 노트북 주라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검사를 만나가지고 그걸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재는 회사 측이 자기에게 말도 없이 저쪽 거를 넘겨줬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됐는지 하는 내용도 몰랐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통보해 달라고 이동재가 뒤에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영장 내용의 일부만 구두로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찬년 판사는 준항고에 대한 판결에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일시와 장소, 통지,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이 사건에서 압수한 걸 다 돌려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동재와 한동훈을 엮으려고 하는 검찰 수사팀이 압수한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다 사라져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컴퓨터를 압수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중요한 증거인멸 전제가 사라진 만큼 구속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이동재 기자 측이 구속 적부심 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KBS에 제보를 한 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누군지에 대해서요, 지금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에 대해서
남부지검에 배당했는데요. 자, 이 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KBS한테 한동훈이하고 이동재를 완전히 죽이게 이걸 이렇게 좀 보도해달라 했으면 그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식구들인데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죽이려고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정권의 끈앞으로 정권의 사주를 받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공작을 해가지고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검찰 간부들을 제거하려다가 이제 공작이 지나쳐서 또 다른 공작을 낳고 하다가 이제 공영방송국들을 다 망가뜨리고 이 정권의 또 핵심들이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